강전혜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김건희 여사 문제를 아무래도 먼저 이야기를 네.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정 무렵에 결국 이제 구속 결정이 나왔는데 네. 참 안타깝죠. 네. 어쨌든 보수에 있어서는 모두 참담한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어쨌든 법조계에서는 그동안에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네. 관행상 부부를 함께 구속하는 일은 없었어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는 결국에는 이제 같은 시간에 부부가 모두 구속이 되었다라는 것. 근데 저는요. 어떻게 네. 보면 영장 청구가 되면은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은 어느 정도 좀 높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영장을 청구한 시점 이게 좀 의문이 있었어요. 시점이요? 네, 왜냐하면 네. 김건희 여사는 일단 김건희 특검법이라는 것 자체가 의혹이 한 16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법 안에는 수사를 하다가 인지한 사건은 또 수사할 수 있는 이런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위헌적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규정도 있었기 때문에 이게 말하자면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구속이 된 이후에는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도 특검이 두 번째 출석할 때까지 9시에 가냐 10시에 가냐 이런 걸로 약간의 기싸움은 있었습니다만 특검 스스로가 조사 자체는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2차 조사가 끝나고 바로 영장 청구가 들어갔고 영장 발부 이후에는 지금 아예 체포영장에도 응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럼 김건희 여사도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특검 측에서 분명히 했을 거라고 저는 보고 그래서 적어도 지금 법상으로 있는 16가지 혐의에 대해서 한 두세 차례 정도 더 소환을 해서 수사는 일단 마무리를 한 다음에 영장 청구하지 않겠냐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1차 조사 그것도 16개 중에서 한 3개 정도밖에 조사 못했다라고 해요. 네네. 근데 바로 그날 청구한 거는 시간상 그날 오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했거든요. 그런데 내란 특검 때도 이번엔 김건희 특검이었던 거고요. 내란 특검 때도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했습니다만 그때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완강하게 거부를 하면서 결국 내란 특검은 조사하지 않고 바로 기소를 한 상황이었어요. 네. 근데 그때 민주당 측에서 굉장히 문제 제기를 했었죠. 왜냐하면 특검이라는 것은 이번에 뭐 민주당, 조국혁신당 여기에서 추천한 사람들이 특검으로 된 거잖아요. 그리고 특검보들도 꾸린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색깔을 띌 수밖에 없고 본인들을 어쨌든 지명해주고 이런 당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건희 특검에서도 체포영장 시도를 하면서 집행 시도를 하면서 사실상 저는 그런 이야기는 왜 했나 뭐 어떤 옷을 입고 어떤 포즈를 하고 있었고 이거는 굉장히 인권 침해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란 특검처럼 여기에 대해서 완강히 거부하였다라는 정도의 브리핑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인권보호 수사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조국 법무부 장관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그 수사의 전 과정에 있어서 검사는 피의자의 인권, 사생활과 그 인권을 보호해야 되는 의무를 규정 지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는 구체적으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있어서도 그런 것들을 지켜야 된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인권보호수사규칙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걸 만들고 나서 비공개 소환을 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첫 번째로 혜택을 받은 게 조국 부부였습니다. 자기가 만들고 자기네들 조사받을 때는 비공개 소환을 해서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게 이 부부뿐만이 아니라 뭐 노웅래 전 의원이라든지 그리고 정진상 실장 이런 사람들이 그 인권보호 수사 규칙이 있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번에 특검 과정에 있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똑같은 규정이 있으니까 여전히 있으니까 본인도 이제 비공개로 소환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지금 특검들이 하는 얘기는 수사는 공개되는 거니까 그 규정을 너희들에게는 적용하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 굉장히 오랜 기간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는 것까지 모두 생중계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인권보호 수사규칙이라는 걸 그럼 아예 폐지를 하든지 왜 선택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어떤 명예가 훼손되고 있는데 왜 그것을 국민의 알 권리라고 전 보기도 어렵다.
있었다고 생각해요. 왜 이런 브리핑을 하는 것인가? 뭐 의자에 앉아 있는데 어떻게 했다.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들도 저는 굳이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란 특검보다 김건희 특검이 조금 더 적극적이고 그리고 피해자의 인권보다는 본인들의 정치적인 판단을 우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어쨌든 다시 이제 김건희 여사 이야기로 돌아와서 김건희 여사도 앞으로 이제 오늘 새벽에 정식으로 입소가 됐기 때문에 아마 뭐 내일 정도부터는 다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글쎄요, 뭐 지금 이야기한 내용들이 사실과 다른 것들이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된 부분들이 있어서 향후에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알려진 언론 보도라든가 그 안에 여러 가지 이제 사실관계에서 일부 확인되거나 알려진 걸 중심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네. 일단 법원에서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다. 이렇게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중요한 구속영장 인용의 이제 사유로 증거인멸 염려를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좀 들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렇죠. 특히 어제 이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자수서 문제라든가 증거물이 제시됐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왔었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 서희건설에서 준 목걸이, 그 나토 순방 때 썼던 목걸이는 이번 영장실질 심사에 있어서의 그 심사 대상은 아니었어요. 원래 별건이라고 그렇죠.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별건이기 때문에 지금 김건희 여사 측 변호인들은 피해자의 방어권에 대해서 지금 방해가 된다.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라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만 김건희 여사에게 판사가 물어봤다라고 하죠. 목걸이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근데 이건 중의적 용법이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어저께 영장실질심사 그 범죄 사실 안에 들어가 있는 목걸이가 있긴 있습니다. 그거는 건진 법사가 통일교로부터 뭐 받아서 전달했다라고 하는 그라프 목걸이. 거기에 대한 건데 근데 판사가 어느 목걸이인지 지정을 안 하고 그러니까 지금 나토 목걸이인지 아니면은 그 통일교 목걸이인지 여기에 대해서 지정을 안 하고 김건희 여사에게 목걸이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어제 범죄 사실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나토 목걸이에 대해서 비중 있게 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목걸이가 지금 통일교로부터 받았다라는 것은 그라프 목걸이뿐만이 아니라 뭐 샤넬 백이라든지 그걸 뭐 바꿔왔다는 구두 뭐 사이즈가 몇이냐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 실물이 아무것도 확보가 되지 않았어요. 아직 특검에서 압수수색하지만 나오지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나토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오빠의 장모 집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 나온 게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가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 2010년경 홍콩에 갔다가 어머니 드리려고 사왔던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서희건설에서 자수서와 진품, 김건희 여사로부터 돌려받았다라고 하죠. 진품을 이미 제출을 한 거예요. 특검에. 그렇다면 이제 법원에서 보았을 때 판사가 어제 영장실질심사를 하면서 보았을 때는 김건희 여사가 단순한 증거 인멸을 넘어서서 가품을 생성해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2010년에 홍콩에서 뭐 사온 거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짜 맞추면서 그 목걸이는 좀 독특한 형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딘가에 맡겨서 가품을 만들어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수서가 조금 더 신빙성이 있다라고 판사는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두 개, 가품과 진품을 모두 어제 영장실질심사에서 그 제시를 했다고 하죠. 특검에서. 그랬더니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큰일 났다라고 하면서 답변을 제대로 못했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찾지 못한 다른 물건들에 대해서 판사가 심증을 형성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좀 영향이 있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정확히 어제 원래 영장실질심사 단계에 있어서의 범죄 사실에 포함된 목걸이가 아닙니다만 나토 목걸이는 지금 그게 어쨌든 심증 형성, 증거인멸의 우려에 있어서는 좀 불리하게 작용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뭐 참고인이나 이런 사람들의 진술이 좀 바뀌고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진술이 바뀌는 것도 밖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구속되어 있지 않고 바깥에 있으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입막음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또 특검에서도 보고 또 재판부에서도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로
이번에 진품 서희건설에서 제출한 목걸이는 김건희 여사에게는 참 뼈아픈 증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작 지금 관련 핵심 혐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문제와 공청 개입 문제와 알선 수재 이제 이 뭐 건진법사와 통일교 측 네. 관련된 문제로 주로 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놓고 실제로는 서희건설 회장의 사수서와 이 목걸이 반글리프 앤 아펠이라는 목걸이가 상당한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다는 걸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데 영향을 줬다. 이게 조금 여신데 서희건설이 뭐 어떤 관계이길래 이 목걸이를 주고 받는지도 갑자기 의문이 드는데요. 그 서희건설 회장의 맞사위, 예. 맞사위가 검사 출신인데 예. 이 사람이 이제 말하자면은 정권이 시작할 때 이 목걸이 2022년 6월 정도에 구입을 했다라고 해요. 예. 회장의 비서실장이 어머니를 통해서 이렇게 구입을 했다라고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그 맞사위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비서실장이 됩니다. 그 어떠한 취업에 대한 청탁 이 대가로서 청탁성. 준 것이 아닌가라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서희건설에서는 김건희 여사에게 몇 년 뒤에 돌려받았다. 그래서 내가 진품을 갖고 있으니까 제출합니다라고 하는데 이게 22년 6월에 구입을 한 것이기 때문에 몇 년 뒤에 돌려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최근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맞사위는 실제로 근무를 했어요. 국무총리실에서 근무를 했던 것이 팩트로 나와 있기 때문에 돌려줬다라고 해서 이것에 뭐 어떤 대가성, 뇌물성 이런 것들이 희석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 근데 어저께 구속영장이 결국 발부가 된 것은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목걸이 부분도 있습니다만 예.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좀 많이 컸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까? 도이치모터스 예.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원래 이제 불기소 결정을 했었는데 서울고검에서 재수사 결정이 있었죠. 그리고 재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증권사의 직원과 김건희 여사가 직접 통화한 녹음 파일이 이제 어느 정도 언론에도 보도가 된 바가 있는데 그 안에서 김건희 여사가 이제 주가 조작범들과의 관계, 그러니까 40%라는 수익을 나누기로 했다라는 게 이례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녹취에 대해서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도 김건희 여사 측에서 이렇게 속 시원한 답변을 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 모 아나운서에게 김건희 여사가 3억 원 정도를 입금을 하면서 그 아나운서의 계좌를 가지고서는 도이치 주식이라든지 이제 별건들을 매수를 하고 이런 것들도 녹취 같은 것들을 이미 특검에서 확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굉장히 좀 불리하게 작용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앞서 이제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법원에서 그간에 이 혐의가 같은 부부가 동시 구속한 적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윤 대통령 부부 경우에 지금 동시 구속된 상태인데 기존의 법원의 일종의 좀 관습처럼 돼 있는 이 불문율이 이제 깨지는 상황인데 이게 그 이유가 뭐 혐의가 다른 혐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또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결국엔 전 정치적인 색깔이 들어갔기 때문이다라고 봅니다. 뭐 이번에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 내외는 둘이 다 구속이 됐는데 조국 전 대표 내외는 사면 복권 대상이 됐잖아요. 네. 근데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보통은 사실심이 끝날 때 그리고 적어도 그러니까 항소심이 끝나면 구속되는 것이 보통인데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나올 때까지 구속이 되지 않았어요. 법원에서 봐준 거였거든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뭘 했습니까? 창당을 하고 국회의원이 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이제 정경심 교수도 형을 살다가 나온 바가 있고. 근데 글쎄요, 뭐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내외에게는 이런 형태로 영장이 청구가 되었을 때 어쨌든 특검이기 때문에 당연히 영장 청구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발부 가능성도 높다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이게 약간의 시간차는 좀 두는 것이 그래도 서로 간에 좀 예의랄까요? 이런 것들이 아닌가 싶은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했던 것 이게 저는 특검에서 좀 빠르게 영장 청구한 부분이 아닐까. 근데 어쨌든 법적인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동안의 관행을 가지고서 계속 문제 삼기는 조금 어렵다라고도 생각합니다. 예.
향후 수사도 조금 어떻게 진행될지도 여러 가지로 우려도 되고 그런데 일단 그렇죠. 왜냐하면은 예. 또 김예성 씨가 입국을 예. 한 상황이고 특검에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김예성 씨와 관련한 혐의에 있어서도 이게 대기업들로부터 말하자면 뇌물을 받은 것이 아니냐. IMS 모빌리티라는 거를 김예성 씨가 네, 네. 운영을 했는데 거기에 뭐 카카오라든지 이렇게 굉장히 대기업들이 한 180억 정도를 예.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 투자하던 시점이 이미 이 회사는 자본 잠식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뭘 믿고 회사들이 이렇게 투자를 한 것인가? 어쨌든 정권에 줄을 대기 위한 것들이 아니었나라는 의혹들이 있는 거죠. 김예성 씨가 지금 뭐 KBS 이런 데랑 인터뷰한 거를 보면은 본인은 억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조사 과정에서는 부인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대기업들이 그럼 왜 투자를 했는지 이런 것들 내부적으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보고서 같은 게 있지 않겠어요? 이런 그러겠죠. 것들을 명확하게 특검에 제시를 하지 않는다면 대기업 측에서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김예성 씨가 이야기하는 것과 다른 정황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다면 김예성 씨에 대해서도 저는 곧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구속이 되었을 때 약간의 뭐 상황이 변화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예. 김건희 여사 구속된 상황 먼저 좀 주요한 법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제 독방에 수감이 돼 두평 남제 독방에 수감이 됐다고 하죠. 이제 경호 관련된 부분이나 예우 관련된 부분도 다 이제 중단됐다고 지금 바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예. 뭐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의 신분으로서 구속이 되었을 때는 경호를 받았습니다만 예. 그 이후에는 지금 그냥 교도관들로부터만 그냥 받고 있는 상황이지. 그 김건희 여사는 더 그런 거죠. 대통령이었던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배우자였기 때문에 지금 독방에 수감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나머지 식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른 수감자들과 똑같이 대우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예, 김 여사의 구속 상황 그리고 법적인 쟁점들을 좀 중요하게 살펴봤습니다. 추후에 진행된 상황도 제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독립, 성장, 역전, 패능경제TV 권미란입니다. 8월 25일 매일 저녁 8시 경제독립 8시 라이브 방송이 시작됩니다. 대형주 블루칩 발굴 전문가 이정호 멘토, 테마 선점 전문가 이주호 멘토, 글로벌 자산 배분 투자 전문가 문서진 멘토, 삼박자 매매 월드바겐헌트 송동현 멘토, 실전 초고수들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라이프를 180도 바꿔줄 경제 라이브, 경제독립 8시, 매일 밤 8시에 뵙겠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